자, 안녕 여러분. 우리 오늘 드디어 우리 중간고사를 앞두고 중간고사 범위의 마지막인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거의 멘붕 상태를 겪었었는데요. 자, 오늘의 보충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직렬 연결부터 볼 건데요. 자, 만약에 이 회로가 전압이 10V, 전류가 2A가 공급되는 회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저항을 지나기 전에도 저항을 지난 후에도 전자가 통과하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는 게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각계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전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였죠. 그곳을 지나는데 사용하는 필요한 에너지였는데 도선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10V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근데 이 저항을 지나려면 저항은 대놓고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누군가 세게 밀어줘야만 에너지가 있어야만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저항이 4V를 사용을 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10V에서 4V를 쓰고 남은 6V로 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이 두 번째 저항이 6V를 이제 사용해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남은 6V를 여기에다 전부 다 쓰고 에너지가 다 털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건전지로 와서 충전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전에 전압의 영상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직렬회로의 특징 비교하면요. 직렬회로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류의 세기가 어디에서나 각계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다 2A로 각계 측정되죠. 그렇지만 전압은 저항을 지날 때 각각 나누어서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V를 다 써버리면 여기를 못 지나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에너지를 분배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전압은 각각의 전압에 나누어 사용한다. 얼마씩? 여기에 4V. 여기에 6V 두 개를 합치면 내가 처음에 받았던 10V와 같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병렬 볼 건데요. 자, 병렬에서는 2A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하면 2A가 갈래길에서는 1A, 1A씩 나누어졌다가 다시 2A로 합쳐져서 오게 될 거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보면요. 자, 10V가 충전된 상태면 여기에서는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10V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자가 위아래 길로 나뉘어서 가는데 자, 위의 전자도 10V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밑에도 10V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하나만 지나면 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얘도 하나만 지나면 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10V, 10V씩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뉘어졌다가 여기에서 10V씩을 전부 다 쓰고 다 털린 0의 상태로 만나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전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전류는 병렬 연결에서 전류는 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에 나누어서 일씩 나누어서 흐르게 될 거예요.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전자가 10V씩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위에 얘가 10V를 가지고 위로 가고 아래 얘가 아래로 10V를 가지고 가는데 각각 모두 다 쓰고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은 처음에 10V가 위에 10V, 아래에도 10V 모두 같게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합 연결이 된 경우에는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직렬도 있고 병렬도 짬뽕인 경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현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까 봤던 간단한 이런 직렬과 병렬의 형태에서만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구로 이제 놓고 보면요. 자, 전구의 직렬 연결을 이렇게 오른쪽에 다시 그렸을 때 전구는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그린 거예요. 근데 직렬의 저항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저항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직렬로 연결된 두 사이의 길을 조금 좁히다 보면 좁아지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는 짧은 저항 두 개가 아니라 긴 저항 하나가 나오는 효과와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저항에서 뭐라 배웠냐면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면 더 많은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길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게 되고요. 자, 저항이 직렬 연결되었으면 저항이 커지게 되고 그 말은 전구의 개수가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저항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전류는 점점 작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값이 더 처음보다 하나일 때보다 작아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구가 많이 연결될수록 아까 우리가 전압 10V를 저항이 하나일 때는 여기에 10V를 전부 다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V에 저항이 두 개면 여기에 5V, 5V씩 혹은 뭐 4V, 6V씩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거든요. 자, 전압은 나누어 쓰게 되는데 직렬 연결에서 전압은 전자를 미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자가 지나가는 증거로 불이 반짝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어요. 더 세게 밀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더 적게 천천히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불이 더 어두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구가 많이 연결될수록 그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가 어둡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시나요? 자,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자, 병렬 연결의 저항을 이렇게 보시면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다 보면 이렇게 줄어서 하나의 저항, 두꺼운 하나의 저항이 되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길이는 같지만 두꺼워서 통로가 넓어지면 널찍널찍한 길을 가기 때문에 저항을 작게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두꺼워지게 되면 저항이 더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두꺼워지는 효과,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자,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라는 거는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효과라는 거는 ohm의 법칙에서 봤을 때 이거 는이죠. ohm의 법칙에서 봤을 때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면 결국 전류값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구가 하나일 때 나오는 전류보다는 전구가 두 개 병렬 연결됐을 때 나오는 전류가 훨씬 더 세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전구가 많이 연결되어도 병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V였으면 여기에 10V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10V였는데 전압은 나눠 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V, 10V씩 같이 쓴다고 했죠. 전압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전자를 밀고 그때 전자가 지나가는 증거로 불이 발작일 건데 저항 연결이, 전구의 연결이 병렬 연결일 때 아무리 개수가 늘어도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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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V 같은 세기로 전자를 밀기 때문에 밝기가 변하지 않아요. 같은 속도로 같은 개수의 전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구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와 하나만의 밝기를 비교하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가 어떨 때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그대로인지 어떨 때 전류가 나눠지고 전압이 나눠지는지를 비교해보면서 생각하면 조금 더 구별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병렬의 가장 큰 우리에게 와닿는 차이는요. 바로 전구 하나 깨졌을 때인데요. 자, 직렬일 때는 전구 하나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더 이상 통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도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병렬일 때는 만약에 여기가 꺼지게 되더라 하더라도 아랫길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전구는 여전히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집에서 그러면 다른 많은 전기기구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따져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 그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었는데 이거를 회로로 나타내면요. 220V에 냉장고 연결되고요. 그 옆에 에어컨, 그 옆에 TV, 그 옆에 전등 A, 그 옆에 전등 B 이렇게 병렬 연결된 그림이거든요. 자, 가정에서 만약에 내가 우리 집 안방에 불을 껐는데 TV도 꺼지나요? 에어컨 꺼지나요? 안 꺼지죠. 집에서 가정용 전기기구는 직렬이다, 병렬이다? 그렇죠, 병렬이에요. 자, 병렬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이 220V를 나누어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220, 여기에도 220, 여기에도 220 모두 똑같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기구에는 모두 우리 가정용은 220V로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전기기구를 추가로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이 계속해서 많이 달리게 되죠. 자, 저항은 병렬 연결하게 되면 두꺼운 저항이 돼서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라고 했고요. ohm의 법칙,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전류가 커지게 돼요. 그럼 우리 집에 전기기구를 많이 켤수록 저항이 많아지게 되니까
저항 연결이 많아지게 되니까 전체 저항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전류가 갑자기 많이 커지게 되겠네요.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모든 전원을 한 번에 다 차단하는 장치가 우리 집에 있어요. 두꺼비집. 걔 이름이 퓨즈고요. 자, 퓨즈는 이쯤에 달려 있어서 얘가 끊어지게 됐을 때 모든 전기기구가 전부 다 동시에 아웃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떨 때 직렬, 어떨 때 병렬인지 구별되시나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다라고 하시면 요것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냉장고는 2000옴이고요. 에어컨은 1000옴이에요. 냉장고의 저항은 에어컨의 몇 배? 2배. 자,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저항이 크면 I는 R분의 V,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흘러요. 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가정용은 여기에도 220, 여기에도 220, 모두 220V가 걸린다고 했는데 같은 전압 220V가 걸렸을 때 냉장고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전류가 작게 흘러요? 많이 흘러요? 그렇죠. 작게 흘러요. 그래서 에어컨과 냉장고 중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는 같은 220V를 걸었을 때 저항이 더 작은 애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답이 되고요. 그럴 때 전류가 몇 배 더 많이 흐를까를 찾아보면 냉장고의 저항이 에어컨의 2배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이 크면 방해를 많이 받아서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반대로 2분의 1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면 아주 완벽하게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아직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된 것 같진 않다.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영상도 보시고 선생님한테도 찾아오시고 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천천히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만나도록 할게요.